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는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큰일이 난다고 하죠. 때로는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직원 하나 잘못 들여서 몇백억씩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건 예산일 뿐입니다. 하물며 대기업조차도 그러니 가정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평생을 지내야 할 배우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거나 본성을 숨긴 사람이라면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적절한 기업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얼마간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는데 자식이 없어 집에서 노는 것도 없었고 현재의 세상에서 남편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때쯤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점차 나가라는 신호를 받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일을 그만둔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아이를 낳은 후 다시 취직해보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 어렵더라도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다녔던 회사가 무슨 경력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살림이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아이를 돌보고 가족이 먹을 식사를 차리는 일이 싫지 않았어요. 이때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익혔고 나중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칭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건강하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친절하셨으니 그게면 된 거라고 생각했죠. 다만 남편 혼자 버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벅찰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었네요. 당신의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요? 그냥 지금은 모든 것이 행복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진이는 계속 잘할 거고 돈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전세로만 살 수는 없는 게 노릇이니까 집도 사야 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내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월급이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봐도 받을 돈은 축소된다는 게 사실이죠.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야. 당신도 일하려고 하는데 우진이가 아직 어린이집에 안 가고 있으니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우진이가 좀 더 커서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응원할 테니까 다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우진이는 이제 겨우 2살이니까. 나도 알아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다툴 필요는 없다. 사실 나도 곧바로 무언가를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가능한 게 없었거든. 놓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제주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답답했죠. 그러던 중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오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할지를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했어요. 결국에는 카페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왜 커피나 음료가 맛있는 곳보다는 사진을 찍기 좋은 카페가 더 인기가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감각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커피 내리는 법만 배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같았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 말고는 아이가 아직 어려워서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제 곁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당장 그만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내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는 것 정도였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도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겠네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과 도련님 한 분과 함께 사시는데 도련님은 피부가 하얗고 성격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상하지만 남자다운 편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대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때까지 아직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의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색했지만 쑥맥이라고 얘기하는 게였죠. 저는 형수인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어요. 대화도 저가 어색하게 이끌어내야만 몇 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서 밖으로 나가면서도 도련님의 이야기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도련님이 다니던 학과가 여학생이 적은 특성을 가진 학과였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유령처럼 다니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도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련님조차도 군대에서 무사히 복귀한 비결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금방 취직한 도련님께서도 당시에도 취업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면접에 통과했는지 우리 가족들조차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이 회사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걱정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부에서 도련님을 만나도 어렵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회사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도련님까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제가 자격증을 따고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카페를 차린 날을 꿈꾸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페를 지었다 부셨던 때인데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오후쯤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도련님이 제게 물었어요. 형수님, 전에 말씀하셨던 카페 차리는 일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마음이 새로운 가게를 여러 번 차리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돈이 부족해요. 대출을 받을까 고민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서 빚을 지는 것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는 일단 가게 자리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돈을 조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련님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돈은 벌긴 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 좀 있는데 놀리기는 아까워서 형수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련님이 어렵게 모신 돈이기 때문에 곧 결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에이, 카페는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도련님이 가지고 계셔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니까 장사를 잘하셔서 천천히 갚으세요. 평소에 도련님과 가족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자식이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도련님이랑은 3마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랬고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인데 저는 그것도 몰랐고 이제는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말이 없어도 일부러 더 말을 걸었던 것이었지만 도련님은 내심 그것이 감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도 어렵게 모은 돈이었을 텐데 그 돈을 부담스럽게 받는 것 같아서 그날은 괜찮다고 잘 넘겨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돈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갚을 의사가 있으니 갚을 거면 그냥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시부모님 두 분의 심사가 가장 많이 보였는데 그분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이 빌려주신 돈과 그동안 모아왔던 돈에 좀 더 대출을 받아 드디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비록 우리 돈이 가장 많이 들었지만 도련님의 돈과 대출금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남의 돈을 빌려서 영업하게 되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꾸밀 때도 단순히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카페들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SNS에 인기 있는 장소들을 참고하여 방문했었어요. 인테리어를 할 때도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하나 스스로 손을 대어 공사를 진행했죠.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한 끝에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곳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대료가 높지 않은 곳을 찾아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들이 속속 들어오는데 아직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너 달은 정말 종일 커피만 내리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 동네 직장인들이 들고 다니는 커피는 전부 저희 카페 거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 후로 속속 다른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다른 곳에 여는 것보다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빌린 돈을 다 못 갚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시 손님을 모을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예쁘고 달콤한 디저트를 메뉴에 추가한 후 손님이 늘어났어요. 그럴 때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종일 카페에서 손님을 대다가 아이가 끝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지만 일이 바빠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만에 도련님에게 빌린 돈은 거의 다 갚을 수 있었고 2년이 다 되지 않아서 은행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카페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카페가 전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 이제 나이도 제법 자랐고 카페 일도 나름 능숙해져서 훨씬 여유로워진 상태였어요. 그때쯤 남편에게서 슬슬 둘째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 나올 무렵이었죠.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되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그 숫기 없는 도련님이 여자를 데려오기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데 하도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이해하고 몇 번을 물었어요. 가족하고도 세 마디 섞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련님이 여자라니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렇게 반응하자 시어머니께서도 너도 못 믿겠냐며 자기도 영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고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주말에 꼭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주말이 되고 저희 식구들 모두 반신반의하며 도련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해서 5시에 모이자고 해놓고 2시 지나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식구들끼리 정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냐부터 절해놓고 갑자기 비운 선언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런저런 걱정과 의심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6시가 되자 도련님이 정말 여자를 데리고 오셨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놀라서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를 느꼈다. 우선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그러나 이 미인은 그저 미인이 아니었고 눈은 양쪽으로 길고 가늘었으며 입술은 얇지만 선명한 여우상이었다. 좋게 말하자면 여우상이었다.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여자는 매우 남성적이어 보였다. 점 같은 것은 잘 믿지 않지만 만일 도화살이라는 것이 있다면 딱 그런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건 제 느낌이고요. 숙이 없던 도련님이 심지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으니 그날 집안 분위기는 거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 말은 좀 그렇지만 눈, 코, 입이 다 달리고 사진만 멀쩡하면 그냥 통과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도련님은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는 것처럼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자 쪽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시키려는 눈치였고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그래서 그 순간쯤에 저는 따로 도련님을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사실 카페를 차릴 때 도련님은 돈을 빌려주고도 따로 이자 같은 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때다 싶어 큰 선물을 줄 생각이었지만 양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도련님은 어느 날 한순간에 유부남이 되었고 저는 생각조차 못한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점이나 사주나 관상 같은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마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제 생각을 바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생 때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에도 예상치 못한 예산 내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란다고요. 결혼 후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고요. 일단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찾아간 적은 결혼 후 단 한 번뿐이었고 그 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시부모님이 손자를 매우 예뻐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가야 했어요. 거리도 멀지 않았고 밥을 먹고 돌아오는 정도의 것 말고는 별다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동서는 시댁과의 연을 끄는 사람처럼 전혀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 시댁에 오더라도 손님처럼 취급을 받고 식구들의 업무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요. 그때도 명절이었는데 당일도 아니고 연휴 마지막 날인 그것도 저녁 늦게 시댁에 나타나서 도착하자마자 예전에 도련님이 사용하시던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녁을 먹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못 오신 줄로 알았고 같은 식구끼리 그런 것을 의심하기도 싫었고 딱히 확인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기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명절 음식을 차리고 하는 건 저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처럼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변명할 거든요. 그러나 동서는 그게 이거든 저게 이거든 전혀 상관없이 사위처럼 손님처럼 다가와서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하면서 남은 음식을 전부 쓸어 담아 버리니까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 제가 뭐가요? 라며 동서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시댁에 왔는지에 대해 모른다며 글쎄요. 3번 정도인가 모르겠다만 많이 오진 않았겠죠. 라고 답변했어요. 뭐 지금 치고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댁이야 시대야. 동서는 이제 며느리로 들어왔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했었어요.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 회사 사람들은 불만도 없다고 해요. 명절 때 쉬지도 못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좀 더 바빠요. 무슨 회사가 그렇게, 그 회사에서는 동서만 일해.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명절 때 형님만 오는 게 뭐 불만이라는 건지요? 사람은 자신의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동서는 이젠 며느리예요. 며느리면 며느리의 도리를 해야죠. 나는 뭐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카페는? 명절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럼에도 난 와서 음식 차리고 있어 하지 참나. 그런 카페와 집에 비교하십시오. 형님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장인과 자영업은 다르답니다. 잘 모르시는데 계속 제게 이러쇼 저러쇼 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형님이 그러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야. 이건 얘기하려면 얘기를 해야지. 동서는 아예 제와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들리기 싫고 자기는 자기 일이 있으니 잘 모르는데 관여하지 말라고 이러한 식이었어요. 동서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도련님도 중재하는 게 좋을 텐데요. 도련님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될 리가 없었네요. 제 속이 그렇게 터질 것 같은데 시부모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동서 문제를 갖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속이 터지더군요. 걔 아니면 작은 애가 누구랑 살겠니라는 게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냐는 거였어요. 두 분마저 그런 반응으로 나온 예. 괜히 저 혼자 난리를 치는 건가 싶어서
들끓던 화도 쏙 들어가더군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시겠다는 것이 제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제 마음을 정리하고 동서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락이 올 리가 없어 보였고 시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둘째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카페로 출근했죠.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바쁘게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잊혀지는 법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의 얼굴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제법 나이가 있는 남자와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저를 보며 깜짝 놀라며 말을 걸더군요. 어머, 너 숙자니? 땡땡여고 김숙자. 세상에 너 미선이 맞지? 웬일이니?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우리 카페인 줄 알고 온 거야? 남편이 여기 분위기 좋다고 해서 와본 거지. 그런데 이 카페가 내 카페였어. 알고 온 건 아니었구나. 어쩜 신기하다. 예, 고등학교 때는 꽤 친하게 지냈는데. 졸업 후 빨리 일을 시작한 뒤 결혼도 빠르게 했던 터라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는데 거의 10년 만에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정신을 잃어 수다를 흘렸습니다. 친구도 인생이 꽤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갔지만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현재의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한 줄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너도 참 많이 고생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었는지 한 줄도 보이지 않아. 다 남편 덕분이니까 그랬겠지? 고생했던 것은 남편을 만나려 애썼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허세 부르는 거라고 코웃음 칠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정말로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이는데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장이라 그런지 귀티가 넘쳤어요. 솔직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동서가 다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동창이 자신의 속상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남편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고 라고 말이에요. 알바끼를 하다가 나가지 않는 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 알바하라고. 나는 안 팔고 버텨야 해. 내 이름도 잊지 않을 거야. 조응수야. 정말 짜증나.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아는 거지? 공장 짓기를 결심하자마자 땅을 샀더라고. 그런데도 세배를 주겠다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야? 어디서 그런 도둑 같은 새끼가 나왔는지. 정말 많이 힘겹겠다. 요즘에도 알바끼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과는 많이 다를 것이기에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거야. 하지만 그게 후에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잊었다고 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동서는 연끄는 사람처럼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어쩌질 못하니 괜히 제게 전화해서 동생을 설득해보라고 닥달하셨네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제 말을 듣겠어요. 몇 번 전화로 이야기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로 되더군요. 그때쯤 되자 저도 도저히 지쳐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일 때문에 힘들고 마음은 동생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가 생기더군요. 느닷없이 생겼던 둘째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가지지 않을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해서 중간에 낀 제가 죽을 마디였는데 아이를 핑계 삼아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임신한 상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도 거의 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간신히 출근했는데 그때 우연히 남녀 손님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서 간신히 버티다가 간 떨어질 뻔했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었죠. 그 순간의 기분이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모르게 그랬어요. 속했습니다. 카운터 아래로 스스로 몸을 감추게 되었죠. 남자와 함께 들어온 여자가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도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래도 잘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제가 어디서 카페를 운영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남자와 함께 갑자기 카페에 나타난 것이겠죠.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매장에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두 사람은 무심하다는 듯이 애정 행각을 계속했어요. 카운터 위로 몸을 내밀고 머리도 숙여서 보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쪽쪽거리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나가라고 하자 그때서야 카페를 나갔어요. 이 둘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남자가 여러모로 의심스럽게 보였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이에 대해 말할 것이 없었어요. 도련님을 생각해서도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포스기를 확인해 결제한 남자의 이름을 확인해보니 조응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 익숙한 이름으로만 여겼지만 다음날 이름의 정체가 생각났어요. 그것이 바로 동창의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 공장 부지에 알박기를 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불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모로 꼬리를 물고 있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지만 일단 급한 일은 현재의 도련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더욱 불쌍한 처지에 있는 동서를 위해 마음을 써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도련님이 동영상을 보시고 생긴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항상 늦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 도련님이 이미 아셨던 거였군요. 라고 물어보니 아니요.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였어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얼마 전부터 조사를 좀 해보셨어야죠. 지금이야 알게 되었으니 당장 이혼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와이프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서도 그런 꼴을 봐도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소송하고 어쩌고 할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참다 보면 지나갈까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수긍할 수 없기로 생각해도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는 듯한 상황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지 제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도련님은 제가 추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소송 접수만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실 거죠? 남의 눈물을 보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니까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겠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도련님은 내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도련님과의 문제를 해결한 후 바로 다음날 동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동서가 만나는 종수라는 인물이 알박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동창 남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사람들의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회사 규모가 매우 작지 않고 직원 수도 상당히 많았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우연히도 동서와 마주쳤습니다. 형님. 형님, 여기서 왜 그래요? 내가 오지 않을 때 오다니. 동서랑 얘기할 게 아니니 비켜주세요. 무슨 일이야? 형님이 우리 회사에서 뭘 보러 오셨어요? 동서가 어떻게 내 일을 아는 거야? 뭘 키라는데 난 여기서 대표님을 만나러 온 거야? 진짜 웃깁니다. 형님이 대표님을 왜 만나러 오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가세요. 이거나 나갈 수 없어요. 형님 덕분에 여기 이런 상황이 돼요. 저 비린내 진도 가는 거 모르시겠어요? 지금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그 냄새 너무 심하네요. 대표에게 김숙자가 왔다고 즉시 알려드렸더니 잠시 후 직원이 마중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표는 얼른 나를 뚜렷하게 쳐다봤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동선을 뒤로 하고 회사 대표이자 동창의 남편을 찾아갔고 동영상과 영수증을 제시하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종수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창의 남편은 내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동영상과 영수증을 여러 차례 살펴보더군요. 똑똑한 사람이기에 금방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습니다. 아까운 공장 부지를 사기 직전에 땅을 샀다고 들은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거였군요. 아니, 처음부터 두 사람이 계획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괜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겠죠. 제가 좀 독한 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고생 좀 할 겁니다. 동창의 남편은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처절하게 응징당했어요. 일단 회사에서는 배임 명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이나 기타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죠. 게다가 좋은 술 한 병을 사기까지 했던 사람도 사기를 친 겁니다. 전과도 많았던 것으로 보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 돈이 오고 간 것까지 명백한 증거가 되어 소송에서 승리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였어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자 소심했던 도련님도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미루고 미뤘던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는 도련님의 승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우 같은 여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련님을 속이고 혼인하고 다양한 이유로 돈을 흡수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한 것이죠. 땅이 높은 가격에 팔리자마자 도련님과 이혼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생각이었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암적인 존재였던 여자는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불륜 상대도 같이 말이에요. 배임 혐의로 처벌받고 위자료를 뜯겨 알거지가 되어 말이죠. 동서가 수감되는 날 도련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나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갔는데요. 그 여자는 나를 바라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고통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우리 가족은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안정을 다시 찾으셨는데 이제는 다시 도련님에게 결혼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섣불리 사람을 잘못 들였다가 어려운 처지를 경험하셨으니까요. 도련님도 그 사건으로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데 요즘은 비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